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애플이 7일 온라인으로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 애플 기기를 위한 운영체제를 일제히 세대 교체하겠다 계획을 밝혀 주목받았습니다. 아이폰을 위한 iOS 15, 아이패드용 아이패드 OS 15, 맥 OS 몬터레이, 애플 워치를 대상으로 한 워치 OS 8이 주인공입니다. 여기에 개발자의 앱 개발을 돕는 엑스코드 클라우드와 애플 워치를 중심으로 한층 강화된 헬스케어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하드웨어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애초 한층 성능이 개선된 M1X 프로세서를 탑재한 신형 맥북 프로 시리즈와 아이맥 프로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신형 맥 제품 발표는 없었습니다. 외신은 애플이 올 하반기 별도의 행사를 통해 맥북 프로 14인치, 16인치 등 신제품 공개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더불어 애플은 올 9월에 새로운 애플 아이폰 13 시리즈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모든 연령대에 걸쳐 한국인이 가장 많은 금액을 결제한 온라인 서비스는 네이버, 쿠팡, 이베이 코리아, 배달의 민족, 11번가, ssg.com, 구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YG액과 YG 리테일은 만 20세 이상 우리나라 소비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 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결제 추정 금액은 네이버가 3조 655억 원, 쿠팡 2조 9,173억 원, 이베이 코리아 1조 5,988억 원, 배달의 민족 1조 5,069억 원, 11번가 1조 906억 원, ssg.com 4,815억 원, 그리고 구글 4,604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각 세대별로 많이 결제한 온라인 서비스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20대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 민족, 이베이 코리아, 구글, 11번가, 팀원 순이고 30대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 민족, 이베이 코리아, 11번가, 팀원, ssg.com 순이고 40대는 네이버, 쿠팡, 이베이 코리아, 배달의 민족, 11번가, ssg.com, 그리고 GS 홈쇼핑이었습니다. 50대 이상은 쿠팡, 네이버, 이베이 코리아, 11번가, GS 홈쇼핑, 롯데 홈쇼핑, 그리고 CJ E&M 순이었습니다. 라임 코리아, 마케인 메이트, 스윙, 윈드, 하이킥 공유 전동 킥보드 5개사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안전모 단속 범위 수정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5개사는 사용자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단속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유 킥보드 5개사는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범칙금 부과에 앞서 운전자의 자전거 도로 사용을 유도하고 차도에서 차량과 섞이지 않도록 교육하여 위험한 상황 자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범칙금 부과를 통한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헬멧 착용을 유도하기 어려우며 헬멧 착용 문화가 조성되기 이전에 전동 킥보드 사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5개사는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언급하며 범칙금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를 막기 위해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할 경우는 자전거 사용자와 똑같은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5개사는 법에 명시된 대로 공유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25km에서 20km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 유동인구 밀도가 높은 특수지역은 사용자가 15km 이하의 속도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방법과 교육을 통해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델이 이동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노트북 델 레티튜드 7320 디태처블을 발표했습니다. 키보드와 디스플레이 본체를 분리해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분리형 2인원 노트북입니다. 델 레티튜드 7320 디태처블은 자석식 연결을 통해 한 손으로 쉽게 키보드 탈부착이 가능한 혁신적인 폼 팩터가 적용됐습니다. 본체 무게가 789g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탠드 텐트 모드 등 다양한 업무 스타일에 적용할 수 있으며 배터리 수명과 보안성, 관리성이 뛰어나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에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13인치 풀 HD 해상도의 터치 디스플레이, 각종 노이즈를 줄이고 화질을 향상시키는 TNR 기술, 혁신적인 냉각 기능, 미국 국방부 군사 표준 규격 테스트를 통과한 높은 내구성 등이 특징입니다. 델 레티튜드 7320 디태처블은 현재 국내 판매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 비즈니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와 경쟁하는 통화라는 사실을 결코 좋아할 수 없다면서 비트코인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기축통화가 둘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사기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2019년 비트코인은 불완전한 가격과 자산 가치를 뒷받침하지 않는 무책임한 존재라며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마약 거래와 불법 거래 등 반사회적 활동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과는 별개로 올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규제 정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미국 재무부가 가상자산을 1만 달러 이상 거래할 때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실행하는 등 규제 고삐를 조이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4천만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시장 하락세에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거래량도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따르면 8일 오후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3,7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한때 2% 가까이 하락하며 300만 원을 내줬습니다. 시장은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이 이번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달부터 하락 추세가 지속돼 최고가와 비교하면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은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지난 4월만 해도 비트코인은 개당 8천만 원을 넘어섰고 이더리움은 지난달 초 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거래량도 대폭 줄었습니다. 올해 초 업비트와 빗썸의 거래량은 10조 원을 넘었지만 8일 현재 두 회사의 거래량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업비트의 거래량은 약 1조 8천억 원, 빗썸은 1조 2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11년 만에 앱 홈 화면을 대폭 개편하고 단건 배달 새 서비스인 배민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새 화면 맨 상단에는 배달과 배민원 버튼이 나란히 배치됩니다. 배민원은 서울 송파구 지역에 먼저 도입됩니다. 배달은 배달의 민족이 주문을 중개하고 실제 배달은 업주나 외부 대행 업체가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배민원은 배달의 민족과 계약한 전업 라이더, 부업 커넥트가 주문 한 건을 이용자에게 곧바로 배달합니다. 음식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존에 배달하지 않던 동네 맛집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란 설명입니다. 그간 배민 메인 화면이 한식, 분식, 치킨, 피자, 중국집, 디저트 등 음식 종류가 나열된 메뉴판식이었다면 새 화면은 단건 배달, 포장, 마트 장보기, 라이브 커머스, 선물하기 등 음식 관련 주요 서비스를 큼직한 개별 탭으로 분류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올 하반기 배민원 서비스를 수도권 및 전국 주요 광역시에서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는 11일 발표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 주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서 오는 11일 확정 발표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주간 진행해온 현행 거리두기를 다음 3주 동안 어떻게 할지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금요일 오전 11시에 브리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7월부터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